자, 또 한번 보시면, 자, 풀어가니까 빠르게 한번 하면서 채점 한번 해봅시다. 자, 빛이, 자,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누어지는 띠, 이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거, 이게 연속 스펙트럼 얘기하는 거고, 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이게 흡수 스펙트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자,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키워드들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흡수선을 비교해서 원소의 뭐를 알 수 있다? 종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선의 세기, 선폭, 굵기, 선폭이 굵기 얘기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우리가 질량비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3대 1이다 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 가에서는 연속 스펙트럼, 나에서는 방출 스펙트럼, 다에서는 흡수 스펙트럼. 그죠? 자, 관찰할 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지 고르시오. 1번. 자, 고온의 광원에서 연속 스펙트럼. 예? 자, 고온의 성운에서 성운이라고 하는 게 성운이 뭐냐면 여러 가스, 기체죠, 기체. 먼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온의 기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출 스펙트럼. 자, 별의 대기. 자, 별의 대기가 이게 저온의 기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흡수 스펙트럼. 예? 자, 스펙트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원소의 종류, 원소의 질량비. 그죠? 그 다음에, 자, 스펙트럼, 헬륨 기체에서, 흡수선과 방출선은,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원소끼리는 흡수가 되건 방출이 되건 위치, 색깔 띠냐, 검은 띠냐만 달라지지, 똑같다 그랬어요, 위치는. 그죠? 틀렸죠. 자, 종류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달라지면 위치가 달라지겠지. 자,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구성 원소들을,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 구성 원소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가상의 세 가지 원소에 대한 스펙트럼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렇게 갔고, 그죠? 여기도 지금, 그림이, 여기 흐리 잘 안 나와 있는데, 교재에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같은 게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 요렇게 갔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요렇게 있고, 여기 요렇게 있고, 여기랑 여기 같고, 여기 요렇게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살짝 다르네. 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을 때 같은 원소의 스펙트럼끼리 옳은 것은 뭐냐? 같은 원소끼리 같은 것끼리 묶은 게 뭐가 있니? 얘랑 얘랑 같은데? 그죠? 또 얘랑 같네. 그래서 A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E 이렇게 되겠지. 그죠? 됐어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칼라라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어차피 아까 얘기했지만 흑백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색깔이 이거보다는 좀 단순하고 또렷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내는데 자 바로 박스 안에 볼게요.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이 보통 우리가 우주를 관찰할 때는 흡수선으로 나타납니다. 자,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 위치와 뭐 한다? 같겠지. 그걸 통해서 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면 거의 대부분 수소하고 헬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는 거였고 넘어가서 이제
빅뱅 우주론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앞에 간단히 또 설명을 좀 하고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다루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니?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막 과학자들이 막 저잘났다고 막 싸웠단 말이야.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누가 여기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게 거기 나와서 뭐 미래인하고 지학사에만 이제 나온다고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만 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그 밑에 보면 허블 법칙에서 나와 있죠. 허블의 법칙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 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멀리 있는 별들까지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 별들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봐야 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얘기할 때는 별이라고 안 하고 은하라고 할 거예요. 은하 배웠지? 처음에는 허블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별인 줄만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별이 아니야. 은하였던 거야. 은하 안에 별들이 겁나 많잖아. 얘들이 뭉쳐있으니까 되게 멀리 있는 놈은 그게 그냥 별 하나처럼 보였던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별이 굉장히 많은 은하였던 거지. 그 은하라는 개념을 허블이 처음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은하라는 말이 없었어. 다 별이라고 했지. 여하튼 은하라고 할 겁니다. 여하튼 거기들까지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거리 어떻게 측정하냐? 여러분 중학교 때 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런 거 배웠죠. 그거 이용해서 밝기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거잖아. 그걸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퇴 속도. 걔네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대. 아니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대요. 그럼 멀어지는 속도는 어떻게 측정하니? 그때 이용하는 게 도플러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하진 않을 거야. 알지? 조금 학교마다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문제도 안 나올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 입학하고 학교에서 혹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설명해 줄 거야. 그 학교만. 안 하는 학교는 안 하기 때문에. 알지? 하여튼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그래프에다 이렇게 찍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 얘네 조금 묘하게 요렇게 대충 여기에 그지? 비슷하게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A라는 은하가 있고 B라는 은하가 있는데 그지? A라는 은하는 그지? 지구로부터 아니면 우리 은하로부터 A라는 은하는 우리라는 은하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게 거리니까 근데 얘는 우리 은하로부터 요만큼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또 B라는 은하는 우리 은하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만큼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은하들이 지금 우리 은하로부터 다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주 팽창설이라는 거야. 우주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다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때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멀어지는데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얘기했잖아. B가 A보다 더 멀리 있지. 근데 B가 A보다 어때? 더 빨리 멀어지고 있지.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됐어? 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우주가 팽창하는데 이 우주 팽창에 중심은 없어요. 중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갔어. 봐. 너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멀어지고 있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니네가 멀어지는 거야. 그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우리 은하에 사는 지구에서 보기에는 다른 은하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 은하에 있는 외계인이 보기에는 지 중심으로 우리가 멀어지는 걸로 보일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외계인도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고, 나도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거고, 다 자기가 중심이란 얘기는 진짜 중심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팽창의 중심은 없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팽창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이제. 왜? 허블이 증거를 들이댔으니까. 그치?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그 과학자들은 또 싸워, 그래도. 허블이 내가 한번 정리해 줬는데, 왜 그러니, 진짜 니네. 또 싸워. 여기에 너희가 아는 과학자도 같이 싸워.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누구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근데 이번에 똥 밟았어. 틀렸어. 그 사람이랑 맨날 맞겠니? 그지? 자, 여하튼.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싸우느냐? 이제 팽창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팽창하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배우려고 하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는 뭐 빅뱅 우주론만 이제 나와 있지만, 비교하는 문제가 안 나와 있나? 여기서는 뒤에서 학교마다 이걸 또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안 하는 학교도 있어서 일단은 그래도 봐두긴 해야 되니까. 자, 해서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던 거고,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호일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치? 그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연세가 있은 선생님들은 과학자 이름 갖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좀 외워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냐?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이,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까지는 우주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자, 태양하고 지구 사이가 지금 멀어지냐? 멀어지면 벌써 우린 다 죽었지? 우주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라고 했던 과학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우주는 지금 막 팽창하고 있어 라고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있는데, 허블이 딱 나타나서 아니야, 지금 우주는 커지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정리해 준 거야. 그럼 그 전에 우주는 커지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다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좀 쪽팔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 얘기를 해요. 팽창하는 거 맞는데 그래도 내가 다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이것도 틀렸어. 오늘 알다시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고. 이게 무슨 차이냐면, 빅뱅 우주론에서는 이렇게 A, B, C라는 은하가 있으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 A, B, C 은하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진다는 거야.
우주가 커지면서. 근데 정상우주론은 무슨 말이냐면 A, B, C라는 은하가 있으면 우주가 커지는 거 맞다. 그런데 우주가 커지면서 A, B, C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D, E, F 같은 새로운 은하들이 더 생기는 거다. 우주가 커지는 것만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니? 자, 봐봐. 빅뱅 우주론에서는 질량이 우주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반면에 누구는 정상우주론에서는 야, 우주가 커지는 것만큼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나니까, 그죠?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주의 크기는 증가한다며. 우주의 크기는 증가한다며. 이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봐봐. 크기가 뭐야? 쉽게 얘기해서. 부피지, 부피. 부피분의 질량이 뭐야? 부피분의 질량. 밀도지, 밀도. 그죠?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의 밀도가 점점 어떻게 돼?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하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면에 정상우주론에서는 부피도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것만큼 새로운 물질이 생겨서 질량도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이거는 밀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됐어요? 또, 자,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일정해요. 우주 전체 에너지는 일정한데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온도가 어떻게 돼? 온도가 감소하는 거야. 내가 여기다가 겨울에 추울 때 해봐. 따뜻하지? 손을 딱 피면 어떻게 돼? 그 열이 막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지? 열이 요 안에만 있을 때는 따뜻했는데, 그지? 열이 이제 퍼져나가서 이 열 에너지의 부피가 커졌잖아.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겠지. 다시 추워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에너지가 뭉쳐있을 때는 온도가 높은데, 얘가 커지면, 그지? 에너지 양은 그대로인데 크기가 커졌어. 그럼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온도가 감소합니다. 근데 정상우주론에서는 야, 우주가 커지면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는 일정해. 커지는 것만큼 에너지도 증가할 거니까 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안 믿기겠지만 아인슈타인도 여기 끼어 있었어. 틀렸지만. 여하튼 이 얘기가 틀린 얘기야. 이게 맞는 얘기야. 근데 이거 틀린 얘기 왜 배우냐? 비교하려고. 비교해서 배우려고 틀린 얘기를 배우는 거야. 됐어?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 보고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 우주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우주의 질량 변화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자, 우주가 만들어진 거는 약 138억 년 전이에요. 이런 숫자 갖고 장난치진 않지만 참고로 알아둡시다. 그리고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대폭발이 일어났고, 이제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야, 1940년, 100년도 안 됐어요, 이거 얘기한 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자,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고, 밀도도 점차 감소했다. 우주 전체의 질량은 일정하다. 그래서 현재는 빅뱅 우주론이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런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 요게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원소유 알아야 돼. 이게 수소고 이게 헬륨이에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3대 1.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요 두 가지가 이거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치?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근거를 쓰시고 이 두 가지 쓰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배우려고 하는 거야, 오늘. 됐나요? 그러면 자, 아까 우리 했던 얘기 잠깐 해볼까? 자,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 아까 했잖아. 스펙트럼 보고 알았다니까.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계산을 통해서 야, 이거 3대 1 나올 거고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나중에 실제로 이게 관측이 된 거야. 실제로.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간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이제 그 빅뱅 우주론 뒤에 나오는 요 얘기를 좀 봅시다. 요 얘기. 요 그림 얘기를. 자, 앞에 지워요. 지워. 자, 그랬어. 뭐가 일어났어?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났어요. 자, 빅뱅이 일어났을 때 우주는 초고온에 초고압이에요. 매우 높은 온도와 매우 높은 압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지금부터 하는 모든 얘기는 이게 기본 전제예요. 뭐 빅뱅 일어나고 현재까지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돼? 증가했지? 우주의 크기는 증가했지? 계속 증가한 거야?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자, 우주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낮아진다 그랬지? 앞으로 우주는 계속 더 커질 거고 온도는 계속 낮아질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알고 지금도 설명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특히 온도가 낮아져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봅시다. 자, 빅뱅이 처음에 일어나고 나서 온도가 굉장히 높고 압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때는 뭐가 가능하냐 하면 물질이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물질로 변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그러면서 이때 뭐가 만들어졌니? 이때 자 쿼크라고 하는 거하고 그치? 경입자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쿼크는 몇 종류? 6종류. 경입자도 6종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경입자 6종류 쿼크 6종류 뭐 있는지 그런 거 몰라도 돼. 여기 뭐 써있잖아?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거. 그치? 우리가 필요한 거는 쿼크 중에 업쿼크라는 애가 있고요. 쿼크 중에 다운쿼크라는 애가 있어요. 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써먹는 것들은 요 두 가지만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경입자란 말 몰라도 돼. 경입자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써먹을 거는 전자입니다. 전자 그냥. 요거 하나만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일어나고 나서 처음에 만들어진 애들이 쿼크하고 전자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 그치? 자, 여하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치? 우리가 원자를, 얘를 쪼개. 그럼 뭔가 분자가 나올 거야. 분자를 쪼개. 원자가 나올 거야. 원자를 쪼개. 그럼 이게 나올 거야. 쪼개. 나올 거야. 쪼개. 나와. 계속 나와. 쭉쭉쭉. 제일 끝에 뭐가? 쿼크가 있는 거야. 쿼크하고 전자가. 걔네들을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거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애들. 됐어요? 이런 애들을 계속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이때 업거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를 띠고 있고요.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데, 자, 이제 전자는 좀 이따 생각할 거고, 얘네들 위주로 봐, 쿼크 위주로. 자, 얘네들이 이제 만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붙을 수가 있겠지. 그죠? 얘네들이 이제 붙어서 뭐를 만드느냐? 얘네들이 붙어서, 아니야. 얘네들이 만나서 업커크 두 개와 다운커크 하나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요. 업커크 하나에 다운커크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자, 업커크 두 개에 다운커크 하나, 여긴 다운커크 두 개. 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 교재에도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지 지금. 그죠? 동글뱅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업커크는 좀 전에 얘기했잖아.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다운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띈다고 그랬지? 다 더하면 얼마 나와?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됐죠. 얘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띠겠지? 다 더하면 얼마 나와? 0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업커크 두 개와 다운커크 하나가 결합을 해서 뭐 플러스 1의 전기를 띠는 양성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전기를 띠지 않는 뭐를 중성자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됐어? 이것도 문제 잘 물어봐. 업커크 두 개, 다운커크 하나. 업커크 하나, 다운커크 두 개. 오케이? 자, 해서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요 양성자 있죠? 얘는 이제 요렇게 표현합시다. 양성자 하나. 중성자는 그냥 요렇게 표현할게요. 자, 넘어와서. 그럼 여기 이제 양성자 하나가 요렇게 있어요. 그치? 양성자 한 개야. 근데 이 양성자 한 개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 이게 수소의 원자 핵을 나타내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요. 저 얘기를 좀 이해하려면.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봅시다. 무슨 설명을 할 거냐. 얘들아, 자, 봐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원자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지? 그 주변으로 뭐가 돼서 전자들이 있다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 핵은 다시 이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놈이 있고 전기를 띠지 않는 놈이 있어요. 여기서 이 플러스 전기 띠는 애, 이게 뭐라고 했어? 이게 양성자라고 했죠. 전기 띠지 않는 애, 얘를 중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서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 둘이 전자하고 원자 핵, 얘네 둘을 합쳐서 이게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띈다고 그랬지.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기를 띈다고 그랬지.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은 무슨 전기를 떼요? 다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띨 거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띨 거고 전자는 전기를 안 띄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 플러스 개수하고 마이너스가 개수가 같은 우리가 중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개수가 같아야 돼. 됐어? 이게 이제 원자인데, 자, 여기에 하나 더. 여기 하나 더. 이제 주기율표 외웠니? 주기율표 잘 모르지, 그지?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는 이제 간단히 보시면, 수소가 요렇게 있고, 저 끝에 헬륨이 있고, 여기 리튬이 있고, 베릴륨이 있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가요. 나중에 우리 외울 거야. 알았죠? 그치? 이렇게 가는데, 요, 왼쪽, 여기 아래에 1, 2, 3, 4,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습니다. 원소기호에 왼쪽 아래 보면 숫자들이 써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원자 번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이 원자 번호는 뭘로 정하는 거냐면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 개수로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수소는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 있다는 얘기야. 리튬은 양성자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또, 자, 요 위에 요렇게 또 숫자들이, 있지? 요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숫자는 뭐냐? 자, 요런 이제 숫자들은, 이거는, 질량수라는 거예요. 이게 질량 나타내는 거야, 질량. 수소 원자의 질량. 수소의 질량, 리튬의 질량인데 이게 뭐냐? 리튬이 수소보다 몇 배? 7배 더 무겁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 질량수라는 건 어떻게 정하니? 얘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봐봐. 수소는 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가 1개야.
그러니까 이게 양성자 하나, 요게 양성자 하나, 이게 수소 원자 핵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지? 원자는. 중성되려면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있으면 되겠지. 됐니? 자, 리튬 한번 볼까? 리튬? 리튬도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리튬은 봐봐. 원자 번호 3번이야. 무슨 말이야? 양성자가 이 안에 3개가 있다고. 됐어? 근데 얘는 요 질량수가 7이네? 그럼 양성자 수가 3개 있으면 중성자가 몇 개? 4개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안에 중성자가 4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 전기적으로 중성돼야 되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수소하고 리튬이, 이 빨간 건 뭐냐? 수소하고 리튬이 이렇게 표시해요. 됐니? 근데 지금 원자 핵만 나타내는 거니까 이건 표시할 필요 없죠. 이런 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원자 핵만 나타낼 거니까. 요게 수소 원자 핵, 요게 리튬 원자 핵.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와봐. 그러면 자 여기 얘 양성자 하나만 있지? 이게 수소 원자 핵인 거야.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얘들아,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아니, 플러스적인데 플러스가 또 들어오면 플러스끼리 합쳐져야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중성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가 요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됐니? 그럼 얘는 양성자 한 개 있어. 그럼 수소네? 이게 원자 번호니까. 그지? 얘는 1에 1이었는데, 그지?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1에 2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양성자 개수. 이건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개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수소는 수소인데 중성자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중수소 원자 핵이라는 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들어가요. 중성자가. 그러면 양성자에 중성자 2개가 들어가서 또 한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그럼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 번호 1번 수소야. 근데 3개가 있네? 이렇게 들어가요. 얘 이름이 뭐냐면 얘는 3중수소. 3개가 있으니까 원자 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해서 요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얘가 양성자 2개네. 원자 번호 2번 헬륨이에요. 얘가 4개 있죠? 헬륨 원자 핵이야. 자, 저기 빅뱅 일어나고 나서 여기 쭉쭉쭉쭉 와서 여기까지 된 거. 여기까지 3분 걸린 거예요. 여기까지. 네. 됐니? 여기까지 3분 걸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막 결합하고 이거 왜 결합했게? 온도 낮아지니까. 오케이? 하고, 자, 요 다음 얘기가 중요해. 자, 요 3분, 이거 외워야 돼, 3분.
3분 이후로는, 이 3분 되게 중요해요. 3분 이후로는 이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안 만들어지게? 우주의 온도가 낮아져서 그래. 됐어. 우주의 온도가 왜? 봐봐, 얘들아. 자, 얘 봐봐. 얘 원자핵 안에 양성자 1개 있는 거지. 원자핵 안에 양성자 2개 있어야 되지. 양성자 3개 있어야 되지. 양성자 4개 있어야 되지. 봐봐.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원자핵에 양성자가 계속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양성자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원자핵 무슨 전기 띄어? 플러스 전기 띄지. 양성자 무슨 전기 띄어? 플러스 전기 띄지.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플러스 전기 띈 원자핵에 플러스 전기 띈 양성자가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근데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여기다가 벽에다가 자 야구공을 던질 거야. 그럼 야구공이 맞고 튕겨 나오겠지. 그지? 근데 야구공이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내가 겁나 세게 던지면 되지. 그럼 뚫고 들어갈 거 아니야. 원자핵이 플러스 전기 띄는데 양성자도 플러스 전기 띄는데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얘가 겁나게 빠르면 돼. 겁나게 빠르면 이걸 뚫고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 기체가 겁나게 빠르려면 어때야 돼? 온도가 높아야 되겠지.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빠를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뚫고 들어갔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뭐하고 있어? 온도가 낮아지고 있잖아. 3분 지나니까 더 이상 얘가 그만큼 속도가 안 돼.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3분이 지난 다음에 온도는 얘가 이걸 뚫고 들어갈 만큼의 온도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3분 이후로는 우주 공간에서 더 이상 새로운 애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됐나? 그리고 이때 아까 어디 지웠나? 지웠네. 아까 수소하고 헬륨이 3대 1이라고 했잖아. 여기에서 결정된 거야, 이미. 됐어요? 이 이후로 더 이상 우주 공간, 현재까지도 계속 우주 공간에 더 이상 뭐가 안 만들어져, 이제. 현재도 3대 1이야, 우주 공간에 수소하고 헬륨은. 언제부터? 요때부터, 3분 지났을 때부터. 이때 3대 1이 결정되고, 지금까지 계속 3대 1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해서, 요렇게, 그치? 처음에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지울 거예요? 지워? 자. 자, 그러고 이제 3분 지나고, 그치? 이거 다 선생님 나중에 필기노트 해서 보내줄게. 알았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빅뱅이 일어나고, 처음에 쿼크하고 전자 같은 애들이, 그죠? 쿼크하고 전자 같은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색깔 뭐 이러냐? 잘 안 보인다. 이런 애들이. 그 중에, 이제 이 쿼크들이 자, 쿼크들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성자 하나가 바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그랬잖아. 그 수소 원자핵의 이제
이렇게 양성자도 들어가고 중성자도 들어가고 해서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가 빅뱅 일어나고 약 3분 지났을 때예요. 여기까지가. 헬륨 원자 핵까지 만들어졌을 때. 됐어? 여기에서 수소하고 헬륨의 3대 1이 결정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이 그림 잘 봐두시고요. 이거 문제 잘 나오는 그림이니까. 알지? 별표 쳐놔. 그림으로 많이 나와요, 얘네는. 자, 그래서 빅뱅 후에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15 K 정도 됐을 때, 예?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3대 1이 됐다. 이때 3대 1이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더 큰 애들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수소 원자핵 얘기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하면서 뭐 중수소, 삼중수소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비상, 동화,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중수소나 이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교과서가 비상거하고 미래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중수소 얘기는 알고 있어야 될 거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요 얘기 볼 건데, 요거는 요 그림을 이제 봐두시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 보면서. 자. 앞에서 했던 얘기 간단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빅뱅 일어나고,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쿼크 중에 업쿼크, 다운쿼크가 있었고, 얘네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고, 업, 다운 이렇게 결합을 해서, 그때 요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고, 이제 요 표시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수소 원자 핵이고, 자, 얘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있는 중수소 원자 핵이 되고, 그치? 여기에 또 중성자 하나 더 들어가서 요렇게 3중수소 원자 핵이 되고, 여기에 또 이제 양성자가 들어가서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있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빅뱅 일어나고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다. 그지? 그리고 이때 아까 여기 예상한 것처럼 이때 온도가 약 15K 정도 됐다. 그치? 그리고 이때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얼마? 3대 1이 이때 결정된 거다. 그지? 그리고 여기 이때부터 해서 빅뱅이 나와서 계속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이후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다 그랬죠? 끝난 거야, 여기서. 그지? 자, 그 상태로 우주가 얼마? 여기 써있죠? 얼마 지났대? 38만 년이 지났어요. 빅뱅 일어나고 38만 년이 지난 겁니다. 자, 이 38만 년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생겼냐?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그랬지?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얼마가 됐냐? 3000K가 된 거야.
그럼 이 3000K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치? 원자 핵과 무가 전자가 결합을 해서 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뭐가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원자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만들어진다며. 얘는 여기 가서 왜 결합한 거야? 전자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야, 전자는 이때 만들었잖아. 얘 우주 공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없는 척. 그러다 갑자기 38만 지나서 갑자기 띵 하고 나타난 거야. 왜 갑자기 나타났지? 봐봐. 여기서 더 이후 때 아까 그 얘기 다, 요 이후에 새로운 게 안 만들어진 이유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지? 자, 원자 핵이 플러스極띄었지. 여기에 양성자가 들어갈 거야. 얘는 플러스極띄었어.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뚫고 들어가려면, 그지? 빨라야 되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제 빠르지는 않아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랬지. 근데,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 전자는 오히려 못 들어가요. 왜? 여기에, 쇠구슬이 하나 굴러가. 쇠구슬이 굴러가는데, 내가 자석을 이렇게 대고 있어. 그럼 쇠구슬이 어떻게 돼? 뚜두두두두두두 띵 하고 달라붙겠지. 근데 여기서 쇠구슬을 던져. 그럼 어떻게 쇠구슬이 휙 날아가다 이렇게 오나? 날아가 버리겠지 그냥. 무슨 말인지 됐어? 원자 핵이 플러스極띄었잖아. 전자는 마이너스極띄었잖아. 원자 핵이 플러스極띄는 원자 핵이 마이너스極띄는 전자를 잡아 당겼겠지. 근데 온도가 높을 때는 전자가 겁나 빨랐던 거야. 온도도 높지, 전자는 겁나 가볍지, 얘 겁나게 빠른 거야. 그러니까 원자 핵이 잡아 당겨도 안 끌려왔다고. 온도가 높을 때는. 근데 온도가 낮아졌잖아, 이제. 3000K로. 그러니까 이제 원자 핵이 잡아당기면 끌려오기 시작한 거야. 이해됐어요? 오히려 전자는 온도가 낮아져서 가서 결합을 한 거야. 해서 원자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따로 결합하기 전에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결합해서 이제 원자가 됐어.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불투명한 우주는 뭐고 투명한 우주는 뭐냐? 불투명한 우주는 빛과 물질, 전자 같은 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섞여 있을 때예요. 그래서 빛이 직진하지 못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됐고 빛이 퍼져나간 겁니다. 여기가 요새 겨울이나 이럴 때 보면 아침에 모네모가 차 타고 가면 안개 낄 때 있지. 안개 되게 심하게 낀 날은 헤드라이트 막 켜도 멀리까지 잘 안 보여. 왜? 빛이 날아가다가 그 안개 물방울에 부딪혀가지고 빛이 직진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까지 안 보인다고. 그게 불투명한 우주야. 근데 나중에 그 이제 안개가 없어지면 빛이 멀리까지 나가겠지. 그게 투명한 우주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해서 이게 불투명한 우주, 투명한 우주 요렇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요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불투명한 우주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전자들이 원자 핵에 이렇게 딱 결합해 원자가 돼버리니까 빈 공간들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제 거기로 이제 빛이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빛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게. 빅뱅 일어나고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가 됐을 때 투명한 우주가 됐다고 그랬지? 투명한 우주가 되고 빛이 퍼져나갔어요. 이때 퍼져나간 빛이 있어. 그지? 그 퍼져나간 빛은 지금 어디가 있게? 그 퍼져나간 빛 어디가 있게? 그게 지금 우주의 끝에 가 있는 거야. 야, 우주는 끝이 있니 없니?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근데 있어. 모른다며. 있어. 근데 그 끝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주의 크기, 우주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치?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이에요. 아니, 너희가 이거를 보는 거는 이게 파란색이 녹색? 녹색이라고 보는 거는 뭔가 빛이 와서 반사돼서 너희 눈으로 들어가니까 보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빛이 와서 이때 퍼져나간 빛이 우주의 저 끝에 가 있는데 그 앞에는 아직 이 빛이 안 갔잖아. 빛이 아직 안 갔으니까 우리가 거기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거는 저 빛이 가 있는 데까지만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거야. 그 너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빛이 아직 안 갔으니까. 이해됐어요? 얘가 우주의 끝까지 가 있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빛이에요. 우주 전체에 있어.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반사돼서 왔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 빛,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배경, 쉽게 해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는 뜻이야. 빅뱅 우주를 주장했던 과학자 이걸 주장한 거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심지어 우주가 계속 커졌으니까 온도가 낮아졌겠지. 얘 지금 온도가 약 3K일 거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아니 100배 커지면 온도가 100분의 1로 될 거고 1000배 커지면 온도가 1000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주가 얼마큼 커졌으니까 온도가 얼마일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야. 됐어? 근데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 3K가 되더래. 이게 관측이 된 거예요. 그치? 자, 해서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이제 뭐 화질이 좀 별로이긴 하지만 사진을 나타낸 겁니다. 이걸 누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여기다 정리해볼까?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자, 언제? 저 38만 년 지났을 때, 저때 출발한 거야. 출발해서 언제까지? 현재까지. 처음에 출발할 때 얘는 에너지를 얼마? 3000K를 갖고 출발했는데 현재는 약 3K. 교과서에서 2.7K로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같은 얘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모든 방향에서 관찰이 돼요. 그 전에 이거부터 볼까? 요 3K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게 뭐냐면
전파예요, 전파. 전파로 관찰돼요, 이거는.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관찰이 됩니다. 모든 방향에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까지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보려는 내용이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뭐 지학사 교과서에만 나와요 해서 수소하고 헬륨의 원자의 이게 3대 1이 되는 과정 설명한 게 있는데, 이건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순서, 이거 문제 잘 물어봐. 이거 순서 맞추는 거. 알았지? 별표 쳐야 돼, 이거는. 문제에서 여기 딱 하나 물어봐야 되면 이거 물어봐야 돼. 알았지? 됐나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같이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